그게 좀 이어서 나갈 거고 오늘은 목표 14강까지 어떻게든 끝낼 거예요. 나의 목표는 14강까지 다 끝내는 게 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교재 137쪽에서부터 들어갈 테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일단 내용이 전반적으로 모든 내용들이 쉬운 듯 어려워요. 다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 라고 한다면 이거 하나 배웠죠. 이거 하나 배웠죠.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얘 현재 x의 범위가 제한이 안 돼 있다라는 전제 하에 무조건 여기는 최소값이 생긴다야, 생기지 않는다야? 생긴다는 거죠. 그럼 최소값은 무조건 생긴다는 전제 하에로 갔을 때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라는 게 여기 마지막 내용이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최소값 어디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치? 가장 작은 점, 꼭지점이 가장 작기 때문에 y값이 가장 작은 점에서 최소값 만들어진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꼭지점에서 최소값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위로 볼록인 그래프에 대해서는요. 최소값만 있는 거야? 최대값만 있는 거야? 최대값만 있는 거죠. 왜? 제일 큰 것만 존재하고 계속 아래로 떨어져 내려갈 거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최대값만 존재하고 그 최대값이 똑같이 다 꼭지점에서 갖는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했었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이런 게 나온다 그랬어? 아니면 이거보다 조금 더 다른 게 나온다 그랬어? 우리 교과서는 이런 것도 다 내준다 그랬어요? 아니면은 거기에서 특정한 경우로 제한한다 그랬어요? 내가 지난 시간에 교과서는 제한한다 그랬죠? 교과서는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어떻게 제한할 거냐면 x를 이렇게 일부러 좀 잘라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주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한했다라고 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 그럼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제한됐다라고 봅시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노란색 부분으로 제한이 돼버리게 된다면 결국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 세 개 점에서 우린 여기 있는 요 세 개 점에서 최대 최소가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도. 그럼 여기서 최대 최소가 다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에 대해선 결국은 우리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는 그래서 꼭지점과 더불어서 양 끝에도 같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줘라 라는 얘기들을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지난 시간에 되게 중요한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오늘은 거기에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개념은 이거 가지고만 얘기를 할 건데 다만 시험 문제에 나오는 스타일로 우리가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같은 내용인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주면서 같이 한 번 더 봐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개념을 배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여기는 중3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중3 때 이제 지금 중3으로 내려갔거든요. 일부가. 그래서 지금은 또 중3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3 애들이 배워야 되는 거를 안 배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용이 더 적어졌어요. 가뜩이나 적은데. 물론 내 교재도 나중에 개정을 이룰 거예요. 개정을 할 거예요. 언제 개정할 거냐면 지금 이제 중2 되는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당연히 교재가 개정이 되겠죠. 왜냐면 교육과정이 없는 건 가차없이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없는 건 가차없이 버릴 예정이 오니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대표형 3번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왜? 이거 중학교로 내려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재 중학교로 내려왔기 때문에 3번은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3번을 이해를 해야 돼. 왜? 그래야 4번이 이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4번 이해를 하고 싶으면 3번을 이해를 해야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내용 가지고만 문제를 풀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진우 왜 늦었어? 오케이 알았어. 자, 왜 동현이 왜 갑자기 진우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또 기분 좋아져가지고 왜 또 씩 웃고 있어 혼자? 자, 그래서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너네 한번 맞춰볼래? 재민이 이제 올 거잖아. 재민이가 과연 여기 앉을까 아니면 저쪽 끝에 앉을까? 얘 여기 앉을 것 같아? 저쪽 뒤에 앉을 것 같아? 재민이? 여기? 남자애들 셋이 이렇게 쪼르르 앉기? 남자애들 셋이 이렇게 쪼르르 앉기? 가뜩이나 남자애들 3명밖에 없는데 그 셋끼리 이렇게 따다닥 붙어있기? 나도 왠지 그럴 것 같긴 해요. 나도 왠지 여기 앉을 것 같아. 얘. 재민이 이제 올 때 됐잖아요. 얘 맨날 5분씩 늦으니까 한 슬슬 올 때쯤 됐는데 과연 어디 앉을까? 야 맞다. 다음 주 월요일에 수업해요. 다만 집에서 듣고 싶잖아요. 온라인을 허용해 드릴게요. 알았지? 대신 월요일날 아침에 카톡에 올려줄게요. 투표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오를 누르세요. 그럼 내가 따로 출석 체크 안 할 테니까. 알겠니? 대신 이걸로 볼 수 있어요.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보시면 돼요. 부모님들한테는 문자 갈 거예요, 아침에. 오늘은 설 연휴이기 때문에 가정 일정도 있고 해서 집에서 듣는 거를 허용한다. 대신 그거를 학생들 편에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사오니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대로 나는 안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갈 거예요, 월요일에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문자가 갈 테니까 그래서 라이브로 듣고 싶은 분들은요, 제발 두 가지는 체크하세요. 녹화 강의 보는 게 아니야. 라이브로 그 시간에 듣는 거예요. 다만 집에서 듣는 거를 허용해 주겠다는 거고 클리닉은 안 한다는 소리야. 알겠지? 그날 집에서 듣는 걸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집에서 수업만 딱 줄 테니까 그 밴드 업로드되는 거 제발 다운 받아오세요. 다음 주 월요일 하는 건 교재 안 나가요. 교재 안 나가고 여기 오늘 나가는 것까지 해가지고 앞부분 복수수부터 해가지고 싹 다 복습할 거예요. 학평 기출 문제를 통해서. 됐니? 프린트로 나가는 수업이기 때문에 자료 미리 좀 뽑아 놓으세요. 대신 집에서 들으실 분들은. 패드로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아이패드나 뭐 이런 걸로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대신 다운만 좀 받아 놓으세요. 알겠지? 갑자기 저 자료 없는데요? 어떻게 해요? 유유 이러지 마시고요. 알겠지? 프린트를 하든 패드로 깔아놓든 한글 파일로 보든 어쨌든 적어놓을 수 있는 것들은 미리 다 준비를 해놓으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다음 주 월요일은 어쨌든 프린트로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료는 금요일에서 토요일 사이에는 밴드에 업로드 할 거예요. 알겠지? 금요일에서 토요일 사이에 밴드에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 미리 뽑아놓고 듣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너네는 절대 나의 실물을 보기 싫겠지만 여기 실물로 와서 봐도 상관없습니다. 봐봐, 벌써부터 싫대잖아. 그래서 실물로 와서 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로 와서 들어도 상관은 없고 와서 들어도 되고 집에서 그냥 녹화로 들어도 됩니다. 다만 내가 이거 다 하고 나서 9시부터 저는 녹화로 듣겠습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그것만 제한을 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지? 녹화로 듣는 게 아니라 녹화로 오는 경우는 딱 진짜 그 시간에 너네가 무슨 진짜 가족에서 이제 진짜 그때 내려가. 시골을 그때 딱 내려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시간에 뭐 수업을 들을 수가 없는 상태야.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라이브로 들으세요. 알겠니? 그래야 너네도 마음이 편하지. 밀어놓고 하면 나중에 들으려고 하면 안 듣는다니까. 오히려 더 안 듣게 돼요. 그러니까 라이브로 들을 수 있을 때 그냥 듣는 게 나아요. 알겠니? 미루면 미룰수록 한없이 끝없이 미뤄지게 되거든. 귀찮아져요, 사람이.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쨌든 그 공지가 있었다. 그래서 그 공지만 좀 얘기를 해주고 여기 3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3번은 얘기했다시피 안 나오지만 그래도 풀어는 봐야 되는 문제가 여기 대표는 3번입니다. 진우야 137이야, 137.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3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게 된다면 여기 같이 한번 봤을 때 그러면 봐봐요. 2차 함수죠. 근데 여기는 2차 함수를 잘 읽어보게 된다면 x의 범위가 제한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제한이 전혀 안 돼 있습니까? 제한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얘가 현재 2차 함수 그래프 봤을 때 여기는 2차 계수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니까? 2차 계수가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면은 여러분들 이겁니까? 아니면 이겁니까? 1번, 2번 둘 중에 몇 번이에요? 1번 그래프죠.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1번 그래프를 생각을 하면서 여기 이렇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잡아줬던 여기는 y는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이렇게 잡았을 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x의 범위는 제한이 안 돼 있고 여기서 우리는 뭘 찾았냐면 동그라미 여기서 우리는 최대값을 찾은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 가장 큰 게 최대값이죠. y값이 가장 큰 게. 그럼 이 그래프에서 y값이 가장 큰 순간이 바로 어디냐면 여기란 말이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건 뭐야? 여기서 우리는 최대값을 가지고 있는데 아싸 이 최대값 봤더니 얘가 결국 누구랑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냐면 꼭지점이랑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건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여기는 최대값이 결국 우리는 꼭지점에서 만들어졌네요 라는 게 보여지게 되는 그 순간 그러면 끝난 거예요. 왜? 여기에서 x는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을 줬다는 건 사실상 꼭지점을 알려준 거랑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요 표현이 x의 범위가 전혀 제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최대값은 꼭지점에서 가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는 x점, y점을 줬기 때문에 그 x랑 y에 대한 좌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x, y에 대한 좌표 x가 마이너스 1 대 y가 마이너스 1을 갖게 된다라는 요 좌표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저기 2차 함수의 꼭지점입니다 라는 거를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꼭지점 나오는 그 순간 2차 함수식 세우는 건 편하죠. 왜? 우리 꼭지점이 주어졌을 때의 식은 여기는 y는 2차 항의 계수가 뭔지 몰라도 여기는 x-p의 제곱 더하기
q 요걸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표현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를 배웠기 때문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식 세우는 거 이렇게 하는 거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잘 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x가 중요합니까? y가 중요합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x, y 둘 중에 누구예요? x, y 둘 중에 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x가 가장 중요해요. 왜? x가 사실상 뭐냐면 여기 요 제곱 안에 들어가 있는 요 1차식을 뭐로 만들어주는 숫자냐면 0으로 만들어주는 그때의 그 x 값이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꼭지점 x좌표가. 그렇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따라서 x 대신에 마이너스 2 넣었고 여기서 우리는 p를 더 뺐더니 얘가 이번에 뭐가 돼버렸냐면 그래서 0이 됐구나. 그럼 이걸 만족해주는 p를 찾아주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p 찾으면은 우리는요 p만 넘기면 되죠. 그래서 우린 여기는 p가 나오게 돼. 그래서 p가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냐면 p가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얘가 날아갔을 때 남게 되는 숫자 q가 현재 꼭지점의 y좌표였기 때문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날아갔을 때 남게 되는 꼭지점의 y좌표가 결국은 q였기 때문에 그래서 q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까지만 잡아주게 된다면 사실상 우리는 최고차항의 개수도 알아요. 왜? 2차항의 개수가 현재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란 소리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함수 y는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게 된다면 그래서 우린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xa 결국 우리는 p 마이너스 2를 빼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제곱에다가 우리는 q 마이너스 1을 더해주면 돼.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식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지점과 최고차항의 개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2차 함수식을 결국은 완성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겠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끝났어요. 왜? 이거 자체가 바로 뭐냐면 우리 문제에서 줬던 저기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사실상 이거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래요. 그럼 둘이 완벽하게 똑같아지고 싶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똑같아지려면 얘를 뭐 하기만 하면 얘가 완성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얘를 뭐 하면 얘가 될 것 같아? 왠지? 그치? 얘를 전개하면 이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죠? 그럼 뭐해? 그대로 해.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전개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냥 전개해. 그냥 풀어. 쫙 풀었어.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그래서 얘네들을 나는 지금부터 전개합니다. 그래서 얘를 전개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 여기 마이너스 잡아주게 되면 쟤를 풀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이 우리는 결국 마이너스 1까지 되니까 그럼 여기 마이너스 주기만 하면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주기만 하면 돼서 결국 우리는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주게 되면서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또 주니까 마이너스 4에서 1을 또 빼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서 따라서 나오게 되는 게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얘네 계산하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때 얘가 저기 있는 제 오른쪽에 있는 거 얘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랑 똑같습니다 라는 거 보여주기만 하면은 끝난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거랑은 완벽하게 똑같은 항등식 그 자체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랑 같은 항등식이에요. 그럼 항등식이면은 우리는 뭐만 잘하면 돼요? 개수 비교, 즉 누가 똑같나 이것만 잘 보면 되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과연 누구랑 같았을까요? 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니까. 그럼 끝났죠. 왜? 2차항의 개수는 이미 같아야 달라요. 보니까 2차항의 개수 두 개, 즉 x제곱들은 서로 같아야 달라요. 이미 같으니까 쟤네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쟤를 버리고 남은 두 번째 1차항의 개수, 여기는 마이너스 4x 있죠? 그럼 얘가 결국은 여기 있는 플러스 2ax랑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 a가 그럼 마이너스 4가 됐대요.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x는 날려버리면 된다고 쳤을 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와. 하나만 더. 그럼 여기 하나는 여기 상수죠.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b랑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또 뭐 하기만 하면 되냐면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둘이 완벽하게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2가 마이너스 4였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5였습니다. 이거 풀어주면 돼. 그럼 왼쪽 거 풀어주게 되면 a 나오네요. 그러니까 a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알게 되면서요. a가 얼마? 그치, 마이너스 2잖아. 그럼 끝났지. 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5를 더해주세요. 이게 정답인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5 계산하시면 답입니다. 정답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얼마? 그치, 정답 마이너스 7. 끝.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되게 쉬운 문제인데 아쉽게도 여러분들 교육과정은 빠졌다고요. 안 나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되게 아쉬운 거죠. 이런 건 안 나와. 하지만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대표형 4번 있는데 얘는 잘 나옵니다.
오히려 대표형 4번은 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형 4번을 좀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처음으로 보는 거니까 그래프를 가지고 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보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첫 번째 2차 함수 그래프를 먼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y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k입니다. 그럼 내가 너네한테 한 번만 물어볼게요. 너네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래프 그려. 내가 니네 이해시키려고 그래프 그리잖아요. 너네도 그래프 그리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걸 한 몇 번을 그려보게 되면은 아마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수준이 될 거예요. 머릿속에서 대충 이거 보는 순간 이게 떠올라지는 그 수준이 될 거예요. 딱 그때까지만 그려보세요. 알겠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특히 여기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어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그려보면 돼. 이해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일부러 좀 그려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니네 이해시키려고 그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머릿속에 그려지면 그때부터는 안 그려도 돼. 그 전까지는 그리세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y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k입니다. 최고 차이 계수는 현재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이거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플러스면 이거예요? 아니면 이거예요? 적어도? 요거죠, 요거. 요거까지는 다 이해가 되지. 중3 때 하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였기 때문에 이 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요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즉 y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k인데 우리 이거 보는 순간 x의 범위가 제한됐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너무 불행하게도 얘는 현재 x의 범위가 제한이 됐어요? 안 됐어요? 너무 됐어요. 눈물 나요. 앞이 가려요. 슬퍼요. 왜? x의 범위가 제한되는 순간 우린 이 그래프가 다 필요해요? 필요하진 않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워봐서 알아? 자, x의 범위가 제한되는 순간 이거 다 필요해? 필요하진 않아? 필요하진 않아요.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지금부터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버려지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버려지는 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지. 왜? 이게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잖아. 즉 얘가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요렇게 꼭지점을 포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지점을 포함할 수도 있고 꼭지점을 이렇게 포함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려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현재 감도 안 잡히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뭐냐? 이 문제는 버리냐? 당연히 버리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버리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저기 있는 저 범위를 못 정해줄 것 같다 싶으면은 2차 함수는 딱 하나만 잘 봐주면은 대칭을 이루는 데가 어딘지는 안다 그랬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2차 함수는 딱 한 점만 잘 찾아주면 되는데 그 2차 함수는 바로 어디만 잘 찾아주면 되냐면 오히려 그럴수록 x가 아무것도 제한이 안 돼가지고 약간 애매모호할수록 우리는 여기만 집중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축이다. 축, 대칭축이죠. 대칭축. 대칭 여기까지는요. 왜?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2차 함수는 또 어떻게 되냐면 반으로 접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대칭축을 항상 기준 잡아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대칭축이 다시 얘기하면 꼭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축은 꼭지점의 누구 좌표랑 완벽하게 똑같다 그랬어요. 꼭지점의 x좌표 둘 중에 누구? x, y 둘 중에 누구? 꼭지점의 누구 좌표랑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것도 알아요? x좌표랑 완벽하게 똑같지. 축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축은 꼭지점의 x좌표랑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꼭지점의 x좌표를 알면 적어도 저 범위가 나타내주는 부분이 어디인지는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가 너무 고맙게도 꼭지점의 x좌표는 찾을 수 있어요. y좌표는 못 찾더라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꼭지점의 x좌표는 현재 찾아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x좌표를 찾으러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x좌표는 찾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꼭지점의 x좌표 찾으러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꼭지점의 x좌표를 찾으러 갑시다. 그럼 여기 있는 꼭지점의 x좌표는 그래서 뭡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이겁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꼭지점의 x좌표 만들려면 무슨 제곱식 만드는 게 포인트냐면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즉 모의 제곱과 나머지 이렇게 되는 꼴이 포인트지. 그래서 우리는 모의 제곱과 나머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몇 차에만 집중하면 된다 그랬죠? 얘네 둘한테만 집중하면 돼. 근데 얘네들이 너무 고맙게 다 숫자가 줬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식은 적어도 만들 수 있다는 소리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꼭지점의 y좌표가 뭔지는 몰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냅둬야 돼. 됐냐? 여기까지는요. y좌표는 못 찾아요. k 때문에. 근데 적어도 x는 숫자가 완벽하니까 쟤는 나온다는 소리야. 그럼 저거라도 찾고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뭐 찾을 수 있는 건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찾을 수 있는 건 찾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찾을 수 있는 건 찾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얘. 그래서 나는 x제곱 더하기 x로 묶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수 k는 필요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빼세요. 그때 여기는 얘 상수항 더해줄 수 있는 건 여기는 1차항의 개수 1이 있을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상수항을 찾을 건데 이 상수항은 여기는 1차항의 개수 1을 일단 얼마로 나눈 다음에 그치? 2로 나눈 거에 결국 뭐 해준 거를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 얘 제곱을 더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2분의 1을 제곱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2분의 1의 제곱, 결국 얘가 몇 분의 몇이 된다라는 것도 같이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이 돼요.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몇 분의 몇? 그쵸, 4분의 1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 오히려 4분의 1 더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얘기했잖아.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 수학은 항상 뭘 잘한다고요? 졌다 뺏기 니네 미래라 그랬죠? 다음 주에 니네 미래잖아요? 괜찮나요? 졌다 뺏기 참 잘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용돈도 졌다 뺏기기 참 잘하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받았으면은 뺏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4분의 1만큼 뺏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4분의 1만큼 뺏고 그 보라색만큼 뺏긴 거를 밖으로 나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완전 제곱식 만들 때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잡아주게 된, 그래서 얘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은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그래서 우린 k에서 4분의 1을 빼준 결과가 그래서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찾아주면 되었고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찾아주게 되면서 따라서 우린 여기에서 얘가 그럼 x에다가 결국 누구를 더해준 게 되냐면 그래서 얘는 2분의 1을 더해준 것이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2분의 1의 전체 제곱에다가 우리는 k-4분의 1을 그래서 찾아주기만 하면은 되겠다라는 것까지 나와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 0 되는 거 찾는 게 꼭지점의 x좌표고 이게 바로 축이라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0 되는 거 찾아보세요. 그 x가 현재 마이너스 얼마냐면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지금부터 축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봐.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봤을 때 그럼 봐봐.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범위는 꼭지점보다 다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요 범위는 이거 기준으로 잡았을 때 다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다 왼쪽에만 몰려있는 상태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꼭지점을 안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꼭지점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요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마지막 내용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안 그래도 돼요. 하지만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습니다 정도까지는 x를 가지고 확인해 볼 수는 있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끝났어요. 왜? 잘 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원하는 그래프는 어디만 원했던 거냐면 여기만 원했던 거예요. 이 노란색으로 주어져 있는 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여기만 원했던 거야. 딴 건 다 필요 없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만 원했던 부분이니까 꼭지점은 우리가 챙겨야 되는 부분인가요? 버려야 되는 부분인가요? 결론적으로? 버려야 돼요. 최대 최소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주는 친구예요. 얘는요. 그래서 제한된 범위가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꼭지점을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꼭지점을 버릴 때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꼭지점은 확인은 해봐야 돼.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얘는 안 들어갔지? 그래서 꼭지점 버린다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서 봐봐. 그러면 어차피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림을 얘기해봐. 마이너스 4일 때의 함수값이 제일 커요? 아니면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이 제일 커요? 오히려 x가 더 작을수록 함수값이 더 큰 게 나왔지. 즉 얘가 최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찾으라는 문제가 최대값이야. 그럼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찾으면 되냐면 x가 마이너스 4일 때 찾아주면 돼요. 이렇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최소값을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값도 찾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최소값 가져요? 지금 보아하니? 마이너스 1일 때, 즉 이쪽일 때 제일 작았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최소값은 결국 x가 마이너스 1일 때 갖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현재 찾아줄 수 있고,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이 1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이 현재 1이라는 소리인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거를 가지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꼭지점의 x좌표를 가지고 우리는 저기 범위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한테 준 게 저기 있는 최소값.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최소값을 이용해서 우리는 누구 찾을 거냐면 k값 찾으러 갑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최소값이 현재 x가 마이너스 1일 때 갖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걸 찾을 거고요. 여기에서 풀어도 되고 여기 완전 제곱식을 만든 거에서 풀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위에 게 훨씬 더 편하죠. 그럼 나는 그냥 풀어놓은 상태에서 그냥 문제를 풀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x들에다가 다 마이너스 1을 넣겠다는 소리가 되면서 그래서 우린 얘 계산하게 되면은 그래서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과 그 다음에 우리 x 대신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우린 누구 더할 거냐면 k 더해줄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마이너스 1 제곱하면 얼마예요? 1, 1에서 1 빼는 거지. 얼마 돼? 날라갔지? k 남았지. 그래서 여기 k 혼자 남았죠. 그 k가 지금 이제 최소값 얼마라는 소리냐면 1이란 소리예요. 이렇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k 나와요? 그럼 최대값 나왔지? 최대값 찾으려잖아. 그럼 최대값 x 대신에 누구 집어넣기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최대값은 x 대신에 누구 집어넣기만 하면은 되니까 최대값은 x 대신에 누구 집어넣기만 하면은 돼요? 그치.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준 결과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마이너스 4를 제곱한 거에서 우리는 마이너스 4를 더합니다. 거기에 누구 더해줄 거냐면 k 더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우린 이미 알지. k가 이미 얼마라고? k 얼마라고? k가 얼마였다고? 얘가 1이잖아. 그럼 여기 1 집어넣어서 계산해준.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이에요. 거기 우리 4 더하고 1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3입니다. 답 잘못 나왔지? 정답 13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은 4분의 53이 아니라요. 정답 13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정답은 13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조금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한번 연습들을 좀 한번 해보세요. 각각의 3-1번과 4-1번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지금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3-1번과 4-1번. 5분 드릴게요. 한번 해보시고 초점만 잘 잡아요. 결국 최대 최소는 무조건 꼭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꼭지점을 찾겠다는 연습으로 풀어보세요. 시작하세요. 시작. 꼭지점을 찾겠다는 연습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3-1번이랑 4-1번 두 개 해보세요. 시작.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수업 끝나고 꼭 질문하세요. 오늘은 저기 확률과 통계라는 이거 뒤에 있는 강의가 거기가 되게 늦게 시작해요. 거긴 70분만 수업하기 때문에. 거긴 굉장히 늦게 시작합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이 길어요, 거기는. 거기 기니까 내가 아마 9시 반 정도, 9시 반 전까지는 아마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걔네가 9시 반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걔네가 9시 반에 시작하니까 그때 이용해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클리닉 때. 알았죠? 얘기했다시피 월요일에 안 한 사람들 오늘 다 남으세요. 월요일에 한 사람 2명 빼고는 다 남으시면 돼요. 2명 했어요, 월요일에. 2명 빼고는 다 남으시면 돼요. 주에 1회는 클리닉 의무입니다. 한 번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월요일에 안 했으면 오늘 다 남으셔서 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물론 월요일날 했던 친구들 중에서 나는 오늘도 하겠습니다라는 기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오늘도 하셔도 됩니다. 알겠지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표정을 보니까 소연이 남아야지. 남아야지 오늘. 왜요? 왜요? 그러니까 오늘도 남고 싶지 않아 왠지? 아니야?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여기 있는 거를 봤을 때 조금 어려운 학평 기출 문제 3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난이도로 말씀드릴게요. 안 어려워요. 이건 그래도 좀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만 잘 이해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얘. 됐니 여기까지는요? 얘, 개빡셈. 이게 제일 어렵고요. 얘, 토 나옴. 누구 때문에 토 나오게? 여기 잘 보시면 니네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F 안에 절대값을 왜 넣고 난리야? 이 생각이 딱 들죠? 그렇죠? 함수가 되게 마음에 안 들게 생겼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함수.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가 있는데요.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요. 얘도 레벨 3로 가야 돼. 레벨 2가 아니라 얘도 사실 레벨 3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레벨 3에 2문제밖에 없어가지고 얘가 레벨 2로 내려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거는 그 당시에 기출문제인데 되게 난이도가 좀 있었고요. 난이도가 있었다 보니까 생각보다 틀린 애들이 많았고요. 근데 이거는 좀 정보 처리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좀 잘 처리해 주는 게 필요해요. 물론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Q는 양수랍니다. 그건 뭐 일단은 그렇다 쳐요. 그래서 우리 이참사 졌다고로 생겨 먹었답니다. 그때 이게 가랑 나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는 P제곱 더하기 Q제곱의 값을 찾아달라는 게 여기 문제네요. 그럼 너네 이거 딱 보는 순간 느낌 와야지. 느낌 와야지. 바로 느낌 아니잖아. 바로 우리 딱 와요. 지금 느낌 딱 와요. 안 오나? 와요. 와야 돼. 지금 와야 돼. 자, 지금 현재 그분 오셔야 돼. 문제풀이에 그분이 오셔야 돼요. 자, 봐봐. 자, 문제에서 가랑 나 조건을 때려놨습니다. 그럼 너네는 당연히 누구 먼저 해석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거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야. 이건 힌트예요. 힌트야. 이거 이대로 하라는 증거야. 그럼 너네는 이제 가부터 풀 거냐 나부터 풀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는. 인정하죠? 여기까지는요. 나부터 풀 것인지 나부터 풀 것인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너네한테 오히려 질문을 할게요. 여기서는 가 먼저 푸는 게 맞을까요? 나 먼저 푸는 게 맞을까요? 가랑 나 둘 중에 어디서부터 푸는 게 맞을까요? 하나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하나 있고 하나는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어. 그럼 여기서 누구 먼저 할 거야? 가 먼저. 왜? 가는 그냥 그래프 그리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해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여기 있는 가 조건을 먼저 해석하겠습니다. 그럼 가는 y는 fx죠. 여기 fx가 지금 현재 저렇게 생겨먹었습니다. 2차원 계수가 현재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보면 알겠지만 2차원 계수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보니까.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면 얘 이거니? 아니면 이거니? 손으로 한번 그려봐. 이거냐? 아니면 이거냐? 이거냐? 나만 그리고 있어. 이거냐? 야, 왜 그리는 사람만 그리고 다 좀 그려봐. 이거야. 그죠? 이거죠, 사연아. 그지? 이거지? 이거? 자, 그럼 얘 봐봐. 이거죠, 요거. 요렇게 돼 있는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현재 무슨 축에 정확하게 접하고 있는 중이래요? 문제 이거 가해. 무슨 축과 접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냐면 X축과 접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X축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접한다는 건 우리가 몇 개 점에서 만난다 그랬냐면 여기는 접한다 동그라미 치고 접한다의 또 다른 표현은 한 개 점에서 만나는 거라 그랬죠?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접한다는 한 점에서 만난다가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게 그려주면 돼요. 이런 느낌이에요. 됐나 여기까지는요? 끝. 그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주게 된다면 여기 교점이 한 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교점이 한 개가 생겼습니다. 그때 어떤 식에 대한 교점이 한 개인 거냐면 여기는 fx, 즉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px 마이너스 q라고 주어져 있는 거랑 x축, 즉 다시 한번 y값이 0이죠. 그때 얘네들을 만족해주는 그 교점이 한 개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식을 만족하고 있는 x값을 찾아줄 수 있는데 이 식을 만족하고 있는 그 x의 값도 마찬가지 몇 개란 소리냐면 한 개란 소리가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걸 만족하고 있는 2차 방정식의 x값 다시 하면 해죠. 그럼 2차 방정식의 해가 지금 현재 또 몇 개란 소리냐면 한 개란 소리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가 한 개란 소리니까 결국 얘는 저 2차 방정식이 결국 무슨 근 갖는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냐면 얘 중근 갖는다. 여기까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중근 갖는다 어쩌고 저쩌고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즉 실근의 개수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전설의 식이 있죠. 그게 바로 세 글자 무슨 식? 판별식. 이것도 판별식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x축에 대한 접했는데 그럼 얘가 현재 교점의 개수가 하나야. 다시 하면 그 방정식을 만족하고 있는 실근 x의 값도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x가 하나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판별식을 쓰게 되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일단 인정을 해주라는 거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런 연결들이 좀 되셔야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연결들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1등급 나옵니다.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따라서 난 여기는 x제곱에서 px 넘어오게 되면 마이너스 px가 돼요. 그 다음 마이너스 q가 넘어오게 되면서 더하기 q가 되죠. 그때 얘가 그래서 얼마 되는 거 찾아주면 되냐면 얘가 0 되는 거 찾아주면 되었고 그때 이거를 만족하고 있는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하나다. 이거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만족해주는 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얘는 판별식을 씁니다. 근데 1차항 개수가 아쉽게도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쓰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p예요. 그러니까 그 1차항의 개수를 제곱한 거에서 2차 1과 상수 q랑 거기에 4배한 거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서 만들어낸 여기는 p2제곱에서 얘네 빼주게 되면 몇 q 나오냐면 4q 빼준 거 나와요. 그때 여기는 p2제곱에서 4q를 빼준 게 결론적으로 얘 실근 한 개잖아. 그럼 실근 한 개잖아. 실근 한 개면 판별식이 0이랑 어떻다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같다. 그래서 얘가 최고다. 이거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뭐야? 적어도 문자 바꿀 수 있는 무한간 나와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문자 바꿀 수 있는 무한간 나와요. 따라서 우리는 마이너스 4q가 넘어오게 된, 그래서 여기는 4q를 계산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p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q를 p제곱으로 바꿀 수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q가 그래서 뭐가 되었냐면 그래서 q는 4분의 p제곱 되었습니다. 라는 게 여기 있는 가예요. 가는 이렇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이제부터 남은 건 나가 남았는데요. 내를 보는 순간 우리는 바로 별로예요. 왜? 누구 제한했냐면 여기 밑줄 x 제한했어요. 마이너스 p에서부터 p까지로 제한을 했대요. 근데 마이너스 p에서부터 p까지가 어딘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거죠. 못 찾겠다 깨꼬리 아니야.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못 찾겠다 깨꼬리. 그러다 뭐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뭐라도 하나 기준 잡아놓고 가라 그랬죠? 못 찾겠으면 기준 잡으라 그랬지 아까? 그치? 그래서 기준 잡아. 어디? 여기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는 나 조건을 풀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거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축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축은 그나마 개꿀인 게 여기 있는 q 대 4분의 p제곱을 넣어보게 된다면 저게 완전 제곱식이라는 소리잖아요. 어차피 얘가 x축과 접한다 그랬으니까 완전 제곱식이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다시 한 번 뭐야? 얘 어차피 제곱을 묶인다고요 얘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어차피 제곱으로 묶이는 꼴이야. 다시 한 번 뭐야? 저식만 인수분해 해주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꼭지점에 x좌표가 나온다는 소리도 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거기 기준 잡으라는 거예요. 그나마 식이 좀 쉬워졌죠? 가를 해석해 놓으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풀어주게 된다면 따라서 우리는 저기 있는 축을 찾아주게 되면서 결국 우리는 fx를 구합니다. 그럼 얘가 그럼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더하기 px 마이너스 q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인 결국 q 대신에 우리는 4분의 p제곱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 우리는 마이너스를 또 앞으로 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 px 더하기 우리는 4분의 p제곱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뭐 이 정도까지 나와요. 근데 얘가 일단 무슨 제곱식이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냐면 얘가 일단 완전 제곱식이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너무 고맙게도 얘가 알아요. 가운데 게 바로 누구냐면 가운데 게 사실상 우리는 뭐의 제곱이냐면 2분의 p의 전체 제곱이라는 건 알지. 지수 법칙 때문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고
얘 안에 것만 가지고 왔을 때 여기에 곱하기 2 하면 가운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마이너스 P가 나와 안 나와? 여기 곱하기 2 하면 가운데 거 나오죠. 결국 뭐야? 끝난 거예요. 인수분해 된다고.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다 보니까 결국 뭐야? 얘 그냥 썼을 때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괄호 그래서 얘가 그래서 x 마이너스 2분의 p의 제곱 되었대. 이런 얘기예요.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0 되는 게 꼭지점의 x좌표니까.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0 되는 게 꼭지점의 x좌표니까. 꼭지점의 x좌표 몇 분의 몇이었다라는 것도 같이 알 수 있게 되면서요. 2분의 p가 되면서 여기 2분의 p를 기준으로 이제 마이너스 p에서부터 p까지의 자리를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건 쉬는 시간 갖고 2교시 때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좀 여러분들이 나 조건을 지금 이제 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나 조건 어떻게 풀 수 있는가는 조금 쉬는 시간 갖고 하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
가끔 호기심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자, 이어서 쭉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을 쭉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현재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아까 얘기했던 거에서 계속 이어서 갈게요. 쭉 이어서 갈 테니까 다 왔어요. 지금 현재 다 왔어요. 오, 왜 죽을라 그래? 아니야, 아직 죽을 때 아니야. 아직 죽기에는 세상이 너무 밝아. 세상이 아직 너무 따뜻해요.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야, 요즘 니네 되게 심심하고 도파민 터뜨리고 싶잖아요. 개콘을 보지 마세요. YTN이랑 연합뉴스 보시면 돼요. 제일 재밌어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YTN이랑 연합뉴스를 트세요. 제일 재밌습니다. 야, 요즘 웬만한 드라마 다 씹어먹어요. 시청률 수직 상승했잖아. 얼마나 재밌는데. 내가 요즘 아침마다 트는 게 드라마 보는 게 아니라 그 YTN을 틀어요, 요즘은.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 맨날 국회에서 맨날 싸워요. 야, 니네 뭔가 싸움 구경하고 싶다. 국회 가세요. 국회 들어갈 수 있어요. 맨날 싸우고 있어요. 허구날 싸우고 있어. 야, 진짜 니네 들어갈 수 있어요. 국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약하지 않아도 국회 갈 수 있습니다. 국회는 항상 국민들한테 열려있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신 출입증이랑 신분증이랑 이런 건 꼭 챙겨가세요. 여러분들 학생증 같은 거는 꼭 챙겨 들어가야 돼요. 학생증 같은 건 있어야 돼. 물론 너네는 무소속이니까 여권 들고 가셔야 됩니다. 무소속은 여권 들고 가셔야 돼요. 여권. 알겠죠? 소속이 아니잖아요. 졸업한 학교 신분증 들고 가봤자 안 통해요. 여권 들고 가셔야 돼요. 여권.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잖아요. 맨날 이제 말다툼하고 있는데 모르지 이게 나갔을 수도 있죠. 실제로 이렇게 나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돼요. 그거에서 유튜브 각재가지고 유튜브 찍잖아요. 조회수 폭발해요. 조회수 폭발해요. 나는 그럴 시간이 없어서 조회수를 못 뽑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되게 심심하면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랑 또 여의도 가봐. 여의도 가면 되게 재밌는 일 많아요. 여의도를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국회가 있죠. 거기에 국회랑 국민의힘의 정당이랑 민주당 정당이 있을걸요 아마? 민주당 청사가 있을걸요? 볼만해요. 아니면 여기 앞에 가든가. 야, 여기 앞에 가봐. 여기 조금만 위로 올라가 보면요. 맨날 남만 되면 나 여기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출근해도 맨날 여기서 시위하고 있어요. 맨날. 교통 항상 통제돼요. 근데 나 자전거 타고 가거든요. 자전거 타고 내려오니까 그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듣는단 말이야. 난 분명히 노이즈 캔슬링을 했어요. 안 들릴 줄 알았는데 겁나 잘 들려. 하는 얘기가 맨날 윤상현은 나가 떨어져라 뭐 물러가라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데 볼만해요. 되게 심심하면은 오히려 니네 집 앞에서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기 앞에를 가보시면 됩니다. 바로 척정형외과 앞으로 가보시면 돼요. 바로 척정형외과 앞으로 가시면은 인생 꿀잼이에요. 물론 거기에 잘못 있다가 얘기했다시피 경찰서 가면은 그때부터 골 아파지는 거야. 경찰서는 안 갈 정도로 조금 한 10m 정도 떨어져서 10m는 너무 좀 멀다. 한 3m 정도 떨어져가지고 3m 정도 떨어진 부분에서 관망해보세요. 참 재밌어요. 인생이라는 게 요즘. 인생이 시트콤이에요. 아주 그냥.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나는 뭐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눈에 얘기하자면 니네 나중에 야 니네 고3 되면 투표할 수 있어요. 내 생각에 대통령은 오래 할 것 같고 투표를 너네부터는 아마 누구를 뽑을 수 있냐면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국회의원을. 아닌가? 국회의원을 뽑을 수도 있겠다.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시정당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 뽑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랬을 때 너네 만 19세 되면은 만 18세 되면 이제 투표가 가능하니까 니네 고3 때 이제 애들이 안 나올 거예요. 투표하는 날 갑자기 안 나와 고3들이. 그래서 왜 안 나왔냐 하면 투표하러 갔대. 아마 등교가 늦춰지겠죠 그때면은. 등교가 늦춰질 텐데 그때 투표하세요. 투표 안 하면 나처럼 이제 할 말 없는 사람이 돼요. 나는 뭐라 할 자격이 없어요. 투표를 안 했거든요. 대통령을 안 뽑았어요. 뽑을 사람이 없어서 투표를 기권했죠. 안 갔어요. 그냥 투표장은. 그러니까 나는 뭐라 할 자격이 없어요. 너네가 대놓고 앞에서 뭐라 하고 싶고 심판하고 싶으면 투표는 꼭 하세요. 이건 인생에 꼭 필요한 거야. 사전투표라는 게 잘 마련돼 있으니까 하세요. 물론 나는 뽑을 사람이 없어서 사전투표도 안 했어요. 솔직히 이것만 얘기하자면 누구 뽑을래? 난 되게 별로였거든 둘 다. 얘도 별로고요. 나는 원래 얘 뽑을 생각이었어요. 갑자기 합당해버렸네? 되게 별로가 됐어. 안 뽑았어요 그래서. 나는
M 시절 때부터 이분 나왔었잖아요. 난 이분이 대통령 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았거든. 이분 공약이 그거였지? 초중고 개편하겠다고. 너네 이제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중학교 6년. 그렇게 개편한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그거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니네 지금 중학교 다니는 거. 그러니까 누구가 이제 신흥여 중에 여기서 많으니까 신흥여 출신이 많으니까 신흥여 중고등학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신흥여 중고등학교 해가지고 신흥여 중에서 6년 보내면은 이제 성인이 되는 뭐 그런 건데 꿀잼이었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분 뽑아놨지. 나는 이번에 그분 또 나왔겠다고 하길래 뽑으려 그랬는데 갑자기 합당해버렸네. 나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싫었거든. 지금 깜빵 가 있는 그분. 난 그분이 너무 싫었거든. 난 그분이 너무 싫었거든. 물론 계양구에 사시는 그분도 싫어요. 나는 계양구에 사시는 그분도 싫은데 그 깜빵 간 그분이 더 싫었어요. 둘 다 싫어가지고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뭐라 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거를 봐야 돼요. 미래가 불안정할 때는 얘를 봐야 돼요. 확실하게 정부가 계속 바뀌어도 안 바뀌는 건 수학교육과정은 희한하게 안 바뀌어. 수학교육과정은 항상 쉬워지고만 있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해놓으면은 아무리 정당이 바뀌어서 정부가 바뀌어서 뭔 짓거리를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영향이 되지는 않아요.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뭔가 결론이 이상하죠. 과정은 되게 거창했는데 결론이 되게 이상하지만 어쨌든 우리 이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나는 잡혀가기 싫어요. 지금 여기서 말 잘못했다가 누군가가 갑자기 검은 블랙 요원들이 와가지고 나 납치하면 어떡해? 나 갑자기 납치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 왔는데 원장님이 얘들아 형철쌤이 국정원 갔어. 이러면 어떡해? 뭘 신고를 해? 야 블랙 요원들이 한 명이 묻겠니? 이 지금 녹화가 되고 있잖아요. 사진을 찍고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한 100kg 정도 되겠군. 사람 몇 명이 필요하겠군. 이러면서 다 계산을 해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야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쪽이. 그럼 이제 쥐도새도 모르기 이제 나는 이제 평양에서 K 만세 이러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모르는 거야. 인생이란 모르는 거예요. 물론 나는 그렇다고 해서 이 인간을 좋아하지 않아요. 난 이 인간이 제일 혐오해요. 알잖아. 한국인데요. 한국이에요. 한국인데 여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사는 사람. 여기 사는 사람. 난 이 사람이 제일 싫어요. 누구겠어. 대충 감 오잖아. 대충 오잖아. 나 잡혀가는 거 아니야? 국정원이 아니라 저쪽에서 잡아갈 것 같은데?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이제 잠 좀 깼지? 잠 좀 깼죠? 잠 좀 깼죠? 약간 이제 갑자기 이거 공부할 맛이 나죠? 뭘 아니야.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가봅시다. 다음 주 월요일 나 없으면은 끌려간 거야. 알았죠? 물론 조회수가 안 나와가지고 안 끌려갈 것 같긴 한데요. 모르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갑자기 나 없어지면은 끌려갔다고 생각하세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저기 있는 2분의 P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네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찾을 거야. 이게 우리 마지막 내용이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왔다 갔다 시킬 건데 그럼 왔다 갔다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P부터 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P가 여기 있고 그럼 P가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겠죠. 솔직히 얘기하자면요.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것까지는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요 범위 내에서는요. 여기 꼭지점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지점을 포함하니까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랑 그 다음에 꼭지점까지 이렇게 세 개의 점을 비교해서 가장 작은 게 누군지를 확인해. 그게 바로 최소값이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가장 작은 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는 가장 작은 것이 마이너스 54다. 이거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프가 저쪽에서 그려진다라는 것까지는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세 개의 값을 비교합니다. 마이너스 P랑 그 다음에 우리는 P랑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까지 비교하냐면 우리 저기 있었던 2분의 P까지 비교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P는 오히려 위에다가 넣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위에다가 집어넣어서 Q를 인정한 상태에서 갑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는 마이너스 P의 제곱은 P제곱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마이너스 P제곱에 그 다음에 우리는 마이너스 P 집어넣으면 또 마이너스 P제곱이 돼요. 거기에 우리는 Q를 빼주는 상태가 될 거고 P 집어넣으면 결국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P제곱에 우린 여기 있는 플러스 P제곱을 하고 거기에 우린 누구를 또 빼줄 거냐면 Q를 빼주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우리는 2분의 P를 집어넣게 된다면은요 오히려 여기 다 집어넣으니까 얘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0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이렇게 찾아놨을 때 그럼 세 개 중에서 가장 작은 거를 찾아주면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그래서 마이너스 2p 제곱에 우리는 q를 빼준 거. 근데 q가 아까 4분의 p 제곱이니까요. 4분의 p 제곱만큼을 더 빼주세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몇 p 제곱이 되었냐면 9p 제곱이 되었습니다. 끝. 그럼 여기는 날라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q만 남아요. 그래서 우린 여기는 4분의 p 제곱에 마이너스 붙여준 게 여기는 fp고요. 여기는 f2분의 p가 0이다라는 것까지는 나오게 되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p제곱은 어차피 양수거든요. 그러면 양수에 현재 마이너스를 곱한 거예요. 그럼 오히려 마이너스를 곱한 숫자가 더 커질수록 숫자는 더 작아요? 아니면은 더 작은 수를 곱할수록 더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p제곱들은 다 양수죠. 그 양수에다 다 마이너스 곱한 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를 곱할 때는 오히려 더 큰 수를 곱해야지 더 작아요? 아니면 더 작은 수를 곱해야지 더 작아요? 마이너스 입장에서는요? 최대한 큰 걸 곱해야 되겠지. 마이너스를 제외한 나머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제일 크게 곱한 게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9p 제곱을 구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얘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얘가 현재 마이너스 54입니다. 끝!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최소값이 이거라는 건 아는데 이 최소값이 현재 마이너스 54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주게 된 그래서 우린 여기는 p제곱만 남기게 된다면 양면에 9분의 4를 곱한 그래서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여기는 54에 우리는 9분의 4를 곱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얘네들을 약분하게 된다면 얘네들이 지워지게 되면서 얘가 6이 됩니다. 그래서 우린 6, 4에 그래서 얼마가 될 거냐면 24가 된. 그래서 우리는 제곱이 24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여기 있는 저축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이렇게 찾았을 때 우린 여기 있는 양 끝에 있는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간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린 여기 세 개를 비교해서 가장 작은 걸 찾은 거예요. 그럼 가장 작은 걸 찾았고 그 가장 작은 거의 기준은 양수에다가 뭘 곱했냐의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그 양수에 무엇을 곱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했다라고 잡아주면 돼. 가장 작은 숫자를 곱할수록 여기서는요 오히려 커지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때문에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오히려 가장 큰 수를 곱한 게 가장 작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기 위에 게 최소값이다 이렇게 잡아준 결과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런 내용이야.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 그래프 나중에 많이 친해지게 된다면요 이 그래프를 가지고 누가 최소값인지 바로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그래프랑 진짜 친했을 때의 얘기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프랑 아직 안 친하면은 이렇게 일일이 다 비교는 해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한테는 비교했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래서 p제곱이 24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p제곱 대신에 24 집어넣으면 4분의 24가 q가 되겠죠. 그러니까 q가 그래서 얼마가 되었냐면 6이 됩니다. 즉 우린 여기는 얘가 24였고 q제곱은 6이니까 6제곱은 얼마냐면 36이에요. 그래서 24랑 36을 더해준 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주시면 네, 정답은 그래서 얼마가 될까요? 정답 그래서 얼마가 될까요? 24랑 36을 더하는 거니까 더하면 정답은 그래서 60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네, 정답은 60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고요. 8번은 지금은 안 할게요. 그래서 8번은 지금은 안 하고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8번은 좀 건너뛰고 뒤로 넘어가서 9번 얘 하나는 좀 같이 한번 볼게요. 다 풀지는 않을 거고요. 9번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게 하나 있어서 그거 하나만 잡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풀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8번은 건너뛴다 그랬습니다. 참고로 안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이거 안 그래도 똑같은 걸 풀어드릴 예정이에요. 다음 시간에 주는 프린트 이게 똑같은 게 또 있어요. 거기서 한 번에 설명을 할게요. 대신 미리 풀어는 보세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미리 풀어는 보세요. 풀어는 봐. 그 교재에다가 여러분들이 끄적끄적 대봐. 다음 시간에 내가 설명은 해줄 테니까.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끄적끄적은 돼서 제발 부탁인데 이런 문제 풀 땐 못 풀어도 좋거든요.
당연히 처음부터 이거 다 풀 수 있으면 니네 무조건 100점 받아야 돼. 지금 이 시험에서. 됐니 여기까지는요? 못 풀어도 좋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뭐라도 배워서 더 가겠다는 거잖아. 됐나 여기까지는요? 뭐라도 더 배우겠다는 거잖아. 뭐라도 배우겠다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들 오히려 많이 틀리세요. 진짜 많이 틀리세요. 틀리면서 배우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수학은 틀리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진짜 많이 틀리셔야 돼요. 그렇다고 시험 때까지 계속 틀리면 큰일 나요. 시험 때는 틀리면 안 돼. 아니 내가 보는 시험 말고요. 학교 시험이요. 학교 시험 때까지 틀리면 큰일 나요. 학교 시험 잘 봐야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근데 적어도 그 전까진 많이 틀려도 돼. 알겠니? 그러니까 나하고 하는 거는 많이 틀려도 돼. 왜? 보면 알겠지만 난 절대 쉬운 것만 하진 않아요. 지금 보니까 그죠? 쉬운 것만 하진 않아요. 틀려도 돼. 그러니까 이 문제 내가 얘기했잖아. 어렵다고. 한번 고민은 해봐. 다른 학원은요.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았어가지고 그때 얘네한테도 고민할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해설을 해드렸어요. 근데 너네는 지금 그거를 하면은 14강은 못 끝내. 근데 오늘 14강 끝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다음 시간에 해줄 테니까 집에서 고민은 충분히 해보라는 소리입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고민 충분히 해보세요. 너네라서 건너뛰는 게 아니라 고민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건너뛰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풀어볼 시간이 있었어야 됐기 때문에 건너뛰는 거야. 8번은 다음 시간에 해드리고 대신 9번은 바로 볼게요. 9번은 안 풀어드려요.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익숙해져야 되는 함수가 하나 있어요. 9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친해져야 되는 함수가 하나 있는데 그런 함수 하나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잘 봐. 잘 봐. 자, 둘 중에 꼴배기 싫은 거 하나 찾아보세요. 누가 제일 꼴배기 싫어요? 왜 시선이 나한테 오지? 왜 시선이 나한테 오지? 왜 맨날 꼴배기 싫은 걸 찾아보세요 하면 시선이 몇 명은 꼭 나한테 오더라. 몇 명은 꼭 나한테 와요. 자, 둘 중에 꼴배기 싫은 거 찾아보세요. 누가 제일 꼴배기 싫어요? 나 보지 말고. 왜 날 보고 있냐고. 꼴배기 싫은 거 찾으라니까 왜 날 보고 있냐고. 둘 중에 누가 꼴배기 싫냐고. 나 아니야. 나 없어요. 이 둘 중에 누가 꼴배기 싫어요? 예.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런 거를 좀 풀어드릴 건데요. 중요한 건 뭐냐? 이제부터 쟤랑 좀 친해지세요. 그럼 봐. 너네한테 주어져 있는 요 fx라는 것 자체가 x-3이라고 할게요. fx가 x-3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제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뭔지를 한번 보세요. 그때 여기 있는 요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정확하게 뭐예요? 괄호 안에 얘 현재 누구 들어가 있어요? 누구 넣어놨어요? 괄호 안에 누구 넣어놨어요? x 넣어놨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괄호 안에 x가 있습니다. 근데 그 x랑 똑같이 붙은 게 여기 생겼죠. 바로 누구냐면 여기죠. 다시 한번 뭐야? 얘네 둘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거죠. 즉 둘은 똑같아야 된다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둘은 완벽하게 같다. 이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둘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라는 거를 인정을 해보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x와 여기 있는 요 x는 같은 것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 들어오면 여기 1 들어오고 2 들어오면 2 들어오고 3 들어오면 3 들어오고 100 들어오면 100 들어왔던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바꿔보겠습니다. 바로 누구 바꿔볼 거냐면 여기는 f 괄호에 나는 지금부터 누구 넣을 거냐면 제 집어 넣어볼게요. 절대값 x-2. 응? 그러면 원래 이 친구의 자리가 x 자리인데 그 x 대신에 나 이번에 뭐 넣은 거밖에 지나지 않냐면 절대값 x-1을 넣은 거밖에 지나지 않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 원래 가지고 있었던 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3 기준으로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x 자리였단 말이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x에다가 똑같이 뭐만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기도 해요. 그래, 절대값 x-2가 그대로 들어오라는 소리가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복사 붙여넣기라고. 니네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컴퓨터 다 만지잖아. 컴퓨터 만지잖아요. 그죠? 한글 하잖아. 요즘 중학교 컴퓨터 필수잖아요. 코딩이나 이런 거 배우기 전에 한글 먼저 하지 않아요? 안 하나? 학교마다 좀 다르나?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한 컴 타자로 수행평가 30점 주고 막 그랬는데 나 한 컴 타자 해가지고 내가 초등학교 때 타자 와다다다 해가지고 그 애국가 치잖아요. 그 애국가 측정 점수로 해가지고 400타 넘으면 만점, 300타 넘으면 2점 까요.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실제로 수행평가가. 안 하는구나 요즘은. 우리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이런 거 잘해요. 왜? 우린 그런 걸 배웠거든. 우리 컴퓨터 때는 코딩을 안 배웠어요. 한글을 잘 만지면 된다 해서 한글만 배웠어.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이거 배웠어요. 요즘은 코딩 배우죠? 너네 요즘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파이썬이니? 아니면은 스크래치니? 스크래치 먼저 배우죠? 스크래치. 파이썬은 나중에 배우고. 그게 뭐예요? 라는 표정 짓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은 보통 이제 중학교 컴퓨터 시간에 인스타그램을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인스타를 봤죠. 그치? 수행평가 100밖에 안 되잖아 그거. 그거 솔직히 수행평가 100이잖아요. 시험 안 보잖아. 근데 시험 보는 아주 못된 학교들도 있던데 광성중학교 같은.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걔네 컴퓨터 2개 보더라고 시험을. 자, 그래서 여기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어쨌든 복사 붙여넣기. 즉 여기에 절대값 x-2가 그대로 들어와라.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했냐? 이걸 2학년 때 공수2 가게 되면은 뭐라고 배울 거냐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함수를 우리는 전까지는 그냥 안에 거랑 밖에 있는 거, 즉 문자 x에다가 똑같은 걸 그냥 집어넣으라는 거구나. 저기에 뭔가 변화가 있으면은 똑같이 거기 나한테 주어져 있는 문자한테도 똑같이 변화를 줘라.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끝났어요. 왜? 이것도 누구 냄새 맡아야 되냐면 냄새나. 뭐의 냄새가 나냐면 절대값의 냄새가 나. 절대값 냄새를 딱 맡는 순간 우리는 바로 떠올려야지. 얘네 범위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 나눠야 돼요. 절대값은 참 별로인 친구예요. 그래서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또 범위가 또 나눠진단 말이야. 그럼 범위가 나눠지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절대 뭐를 버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얘 절대값 x-2가 버려야 되는 건 딱 하나야. 뭐를 버려야 되기 때문일까요? 마이너스는 개나 줘버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인정하지 못하겠으니까 마이너스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를 줘야 돼. 지금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에 거의 범위가 되게 중요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2개로 나뉜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저기는 절대값이라는 친구 때문에 제가 2개로 나뉘게 되면서 하나는 당연히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x-2에다가 3 빼준 거 하나와 두 번째 거는 여기 x-2가 그대로 생겼는데 여기 앞에 뭐가 붙어도 되냐면 마이너스가 붙어도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게 되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얘네 두 가지를 나눠서 계산해 주기만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는 거는 바로 뭐냐면 그래서 얘네 식은 정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 식이 정리가 돼서 얘가 그래서 x-5가 되었고 밑에 거는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x-1이 된다는 것까지는 나와요. 즉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에 우리는 x 더하기 1이 되는데 언제 저게 되냐. 이게 관건이에요. 마지막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지막은 이게 관건인데 그럼 봐봐. 그럼 여기 있는 거를 봤을 때 첫 번째는요. 절대값 안에 거를 끄집어내었더니 그냥 얘는요. 자기 자신이 나온 경우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 절대값이 자기 자신으로 나오려면은 조건이 있었죠. 안에 거 자체가 0보다 어떻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 크다야 크거나 같다야? 크거나 같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죠. 0일 때도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0과 양수일 때는 자기 자신이 나와요. 즉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친구 x-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여기서 범위가 또 제한이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 제한하게 되면 그래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았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얘가 그래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았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요. 여기 안에 거를 계산했더니 오히려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가 붙여져 있는 상태로 나왔다는 건 다시 얘기하자면 여기 앞에 얘가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럼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우리는 얘가 양수밖에 못 나오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야지만 양수가 된다는 소리죠. 그 말은 곧 안에 거 자체가 양수가 되었다는 소리야? 음수가 되었다는 소리야? 음수가 되었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내가 양수입니다 라는 걸 보여준 증거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배우잖아요 중학교 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얘 두 번째 거는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그래서 저기 안에 있는 x-2가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조건이 붙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x가 결론 2보다 작았습니다 라는 조건이 추가적으로 붙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이것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얘네들 자체로 함수가 2개로 찢어졌기 때문에 얘네까지도 같이 잡아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이렇게 쪼개지면서 2개의 함수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저기 있는 제 fx 곱하기 우린 여기는 f 절대값 x-2를 계산을 해주게 된다면 x-3은 자기 자신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는 여기 있는 x-3과 그 다음에 우리는 x-5의 곱
그 다음에 우리는 마이너스는 앞으로 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x-3과 그 다음에 우리는 x 더하기 1 얘네들의 곱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두 가지 함수로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얘네 두 개를 나눠주는 기준이 바로 누구냐면 얘네 둘의 기준. 그래서 첫 번째 건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x가. 그리고 두 번째 거는 x가 누구보다 작았어야 되냐면 2보다 작았습니다. 라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쓴 조건이 뭔가 이상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조금 뭔가 이상해야 돼. 이상하다고 느껴야 돼요. 지금 현재 이상해요. 왜? 내가 이상하게 썼어요. 그럼 이상하게 쓴 이유가 있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그 이유를 문제에서 찾아보게 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누구냐면 여기 밑줄. x 범위도 제한을 했습니다. 애초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5까지로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상태로 쭉 쓰면 얘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애들은 다 된다는 거야. 얘는 2보다 작은 애들, 모든 애들은 다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했던 거는 그건 아니거든. 마이너스 1에서부터 5까지로만 제한이 돼 있는 친구들 중에서만 찾아주고 싶었던 거거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가 붙었냐면은 여기는 최대값 5, 여기는 최소값 마이너스 1이 붙게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이차 함수 두 개의 최대 최소를 확인해 주게 되는데 얘네 둘 다 범위도 제한이 돼 있는 상태가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찾아야 돼요. 위에 것도 찾고 밑에 것도 찾으세요. 최대값, 최소값 다 나옵니다.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부터 니들이 할 일이에요. 최대값 나오고 최소값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최대값 나올 거고 최소값 나올 겁니다. 둘 중에 가장 큰 거 찾으세요. 얘네 4개 중에서 가장 큰 거 찾으세요. 그게 최대값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4개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생기죠? 그게 최소값입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요 단계에 맞춰서 푼다. 내가 딱 요 정도까지만 풀어드릴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결국 이 문제를 내가 가져온 이유는 요 함수랑 친해지라는 거예요. 이제 괄호 안에 x 안 들어가도 돼요. 다른 거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거 되게 좋아하는 학교가 선인고예요. 선인고는 특히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알겠지? 함수 변화하는 거. 그래서 함수 바꾸는 거 선인고 되게 좋아하니까. 그리고 인명. 우리 인명. 인명이 있어요. 우리 인명. 너무 사랑해요, 이거 인명을. 인화도 그 말은 사랑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인명, 인화는 같은 거니까 이제 같은 배 탔으니까요. 인명, 인화 같은 배 탔잖아. 인명, 인화 같은 배 탔잖아요. 그래서 인명, 인화 같은 배 탔으니까 인화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의외로 좋아하더라고요.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는 넘어가세요. 이렇게 함수가 바뀔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은 일단은 13강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13강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우리는 144에서부터 쭉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은 쉬워요.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해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줘야 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해주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 연습할 시간 조금 드릴 겁니다. 그리고 대표형 3번은 쉬운데 3번 인일여고랑 인성여고는 매년 나오는 기출문제입니다. 매년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고요. 인성여고는 무조건 얘 배점 제일 높게 나와요. 인성여고는 배점 제일 높게 나와요. 근데 왜 억울해해? 제일 쉬워요. 쉬운 게 인성여고는 오히려 배점이 제일 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일여고도 이거 매년 단답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인일여고, 인성여고를 위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은 대부분의 학교가 잘 내요. 대부분의 학교가 잘 내는 되게 쉬운 문제인데 과정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과정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만 좀 잘 잡아주시면서 보면은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겠습니다. 그때 우린 여기 있는 대표형 1번부터 보게 된다면 저기는 함수가 졌다고로 생겼는데요. 함수의 범위가 현재 보게 되면 x의 범위가 제한돼 있습니까? 제한이 안 돼 있습니까? 밑줄 그을 거 x의 범위 제한돼 있는 중 안 돼 있는 중? 돼 있는 중 체크.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저 x의 범위 내에서 우린 저 함수 y는 졌다고로 생겨먹었습니다. 그때 저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라는 게 우리 문제입니다. 근데 다만 물론 이거 함수를 전개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럼 너네 전개하면 이거 몇 차 함수 나오냐면 4차 함수 나와요? 근데 4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고2 미분을 배우시면요. 고2 때 미분을 배우시면은 구할 수 있어요. 미분은 그거를 찾는 용도니까요. 근데 니네 미분 아직 안 배웠죠? 미분 안 배웠죠? 미분 안 배웠으면은 안 나와요. 알겠냐? 여기까지는요. 미분 안 나왔으면은 그렇게는 못 찾아. 다시 한 뭐야? 이거는 조금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정해져 있는 방법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문제는 그나마 딱 봤을 때 겹치는 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보아하니 얘네 현재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겹치는 부분을 딱 잡아서 얘네들을 뭐 하냐면 그래 왠지 얘네 바꿔주고 싶네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치환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왠지 겹치는 게 생겼는데 저거를 좀 바꿔주면 식이 좀 간단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바꾸세요. 그래서 우리는 저기 x제곱 마이너스 2x를 나는 지금부터 t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함수는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는 함수 y는 얘가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t제곱에 마이너스 몇 t가 되냐면 4t가 되었고 여기에 더하기 얼마냐면 3이다. 뭐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봐.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되게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얘 눈 씻고 찾아봐도 x가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t라고 잡았을 때 그럼 여기 있는 요 t가 실수 전체일까요? 라고 한다면 그것도 아직 모르는 거지. 왜? 내가 바꾼 함수였던 이 함수 x제곱 마이너스 2x가 만약 값이 정해져 있으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값이 정해져 있는 상태라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돼버리는 또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t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얘의 최대 최소를 찾으라 그러면은요 당연히 이렇게 푸는 거는 아니고 여기까지는 맞고 근데 여기에 뭐 하나가 추가는 돼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저 t라는 친구가 범위가 생길 수 있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t의 범위까지는 같이 찾아주세요 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t가 뭔데요? 라고 한다면 t는 알잖아. t는 저기 앞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2x. 다시 하면 뭐야? 여기 있는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다시 얘기하면 이 t 대신에 우리가 y로 잡아준다고 치면 이게 그냥 뭐예요? 예, 함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함수의 함수값의 범위를 찾아달라는 게 t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 t를 y라고 생각해서 보게 된다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의 범위예요. 다시 하면 뭐예요? 우리는 y의 범위가 궁금한 거니까 함수값의 범위를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란 말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우리 2차 함수는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최소 아니면 최대는 같죠? 꼭지점에서.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최소 아니면 최대를 갖는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얘 실수 전체로 뻗어나갈 수는 없다는 소리. 다시 한번 뭐야? 범위는 무조건 제한된다는 소리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y로 취급하게 되면 여기서 얘네들의 범위가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얘네들의 범위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결국 뭐야?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아줄 필요가 있다는 게 또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얘는 x의 범위가 제한돼 있지 않아도 무조건 제한됩니다. 2차 함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명심을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얘 범위가 제한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 범위 찾아야 돼. 즉, 얘 함수값의 최대 최소, 즉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여기서 또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또 뭔데요? 라고 얘기하자면 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예요. 단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찾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린 다시 한번 봐봐. 이 t의 범위를 찾을 건데 나는 여기 있는 t의 범위, 즉 y는 얘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예요. 왠지 최대 최소 찾으려면은 무슨 점 찾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뭔 점 찾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계속 도돌림표처럼 얘기하고 있는 건 꼭지점이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또 찾으러 가. 그러니까 꼭지점 또 찾으러 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2x 그러면서 얘가 뭐가 되냐면 더하기 1이 되죠. 반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를 반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거에서 마이너스는 또 앞으로 나가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나오게 된 즉 얘가 그래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저 2차 함수의 꼭지점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얘가 현재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면서 여기 있는 꼭지점이 1이에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있는 1은 저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왜? 저 범위가 현재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뭐 여기 있다고 치고 2가 여기 있다라고 치면 우린 여기 있는 파란색 부분만큼만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뭐예요? 범위가 세 가지로 제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개 중에서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찾아.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함수값의 범위가 다시 한 번 더 정의가 되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했던 t의 범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연결돼요? 여기까지는? 연결돼요? 연결돼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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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거를 계속 찾고 있는 건 저기 t의 범위를 제한하는 중이기 때문에 t의 범위 찾으러 가는 중이에요. 연결되지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3개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분필을 다 이렇게 해먹냐. 3개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 찾으면 되냐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 3개 바로 누구만 찾을 거냐면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1일 때 어떤 첫 번째 끝값 그 다음에 1이었을 때의 값 그 다음에 2였을 때의 값 이 3가지를 찾아주겠다. 이 정도까지 생각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갑시다.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에서 1 빼준 게 됩니다. 즉 여기 첫 번째 거는 3이 돼요. 1 집어넣게 되면 0 되면서 얘가 현재 마이너스 1 될 거고 2 집어넣으면 2 빼기 1이면 1이죠. 그래서 1 빼기 1에서 0.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를 찾아주게 되면은 범위 제한이 되었다. 이 정도까지는 잡아줄 수 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범위 제한 됐습니다. 그럼 여기 셋 중에서 제일 큰 거 찾아보세요. 누가 제일 커요? 3이 제일 크죠? 얘가 최대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누가 제일 작아요? 보니까 마이너스 1이 제일 작죠? 그래서 얘가 최소값. 그러면 우리는 따라서 여기에서 y값의 범위가 제한이 됐습니다. 그 y값을 우린 t라고 잡는다 그랬으니까 t의 범위를 제한하게 되면 함수값의 범위 제한이죠. 그래서 함수값의 최소값이 현재 마이너스 1이었고 최대값이 3이었기 때문에 얘 범위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 될 수밖에 없대. 이게 지금 여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봐요. 우리는 여기 t의 범위를 찾으라 해놓고 우리 치환했던 함수를 구했는데 그 치환했던 함수가 2차 함수였기 때문에 결국 얘의 범위가 제한이 됐다. 여기까지가 일단 내용이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가 요 범위에 따라서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했고자 했던 2차 함수 결국 우리는 여기 있는 t에 대한 2차 함수였던 여기 있는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의 우리는 최대 최소를 찾아주는 게 필요한데 그때도 마찬가지 t의 범위는 여기 있는 치환된 함수의 함수값의 범위에 따라서 제한이 됐단 소리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치환된 함수의 함수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래요. 결국 뭐야? 얘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로 제한된 저 부분에서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아주세요. 라는 게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범위로 제한된 걸로 찾아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뭐 하면 되냐면 얘네 다시 한 번 더 묶으면 돼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우리는 t제곱에 마이너스 4t가 되었고 얘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는 건너뛰고 그럼 얘 반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었던 더하기 4 그럼 마이너스 4는 밖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죠. 1이랑 곱해지게 되면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얘가 꼭지점을 찾아주게 되면 결국 우리는 여기는 t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3 빼기 4 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다 보니까 짠! 이렇게 생겨먹은 아르볼로긴 그래프에 여기 x축이 현재 2예요. 그럼 여기는 2라는 범위 안에 마이너스 1과 3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2가 들어가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최대 최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 찾으려면은 양 끝에 값, 즉 마이너스 1과 3일 때 그리고 2일 때 이 3가지를 찾아서 셋 중에서 제일 큰 게 최대값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셋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이 되겠죠. 그것만 인정해주게 되면은 답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을 구하는 건 우리는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2일 때, 그 다음에 3일 때 이 3가지의 값들을 다 찾아요. 그래서 3가지의 값들을 다 찾았을 때 그래서 제일 큰 게 나올 거거든요. 그게 정답입니다. 시간상 계산해드리면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얘가 8 나올 거고요. 2일 때는 얼마 나올 거냐면 2일 때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3일 때 0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찾아줬을 때 제일 큰 거 찾아보세요. 셋 중에. 누가 제일 커요? 8이 제일 크지? 그래서 8이 최대값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최대값. 그럼 누가 제일 작아요? 마이너스 1이 제일 작지? 그래서 얘가 최소값.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결론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대표형 2, 3은 다음 시간에 나가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가는 걸로 하고 오늘 밑에 이거 문제 있어요. 1-1번 2개 지금 확실하게 푼다는 마인드로 푸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1번 2개 확실하게 푼다는 마인드로 풀어보세요. 지금 한번 풀고 끝내겠습니다. 한번 풀어보고 정리하시고 질문할 거 있는 사람들은 질문하세요. 질문할 거 있는 사람들은 질문하세요.